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시선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2월 6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WHO가 아직은 알려진 치료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 쪽에서 뭐 백신 그 치료제를 개발을 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품이 출시된다거나 상용화된다거나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WHO의 공식적인 입장은 알려진 치료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국 대사 같은 경우에는 7일에서 10일 안에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중국의 어떤 바람이겠지만은 중국이 어떤 식으로 그 사태를 마무리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쉽게 멈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장담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6년 만에 적자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대한 적자가 18% 하락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미국은 무역 전쟁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트럼프 탄핵안이 상원에서 부결됐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상원은 뭐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당연한 결과로 보이고요. 4표 정도 차이가 났는데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상원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거의 지금 뭐 100% 가까웠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대로 결과가 나왔고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뭐 불확실한 그런 내용도 아니었었죠. 이건 뭐 그냥 핑계에 지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고요. 추가 상승 후에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엄청난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출발, 추가 상승, 상승 양봉 마감했어요. 코스닥은 오늘 코스피가 워낙 강하게 갔기 때문에 따라간 흐름이고요. 그리고 수급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적절한 어느 정도 수급이 나왔고요. 역시 코스피의 영향이 컸다. 그리고 또 제약업종이 오늘도 강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 해외 증시의 영향이 컸죠. 장중에 미국 선물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어제 미국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상승하면서 야간 선물이 상당히 강하게 마감을 했어요. 3포인트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은 어느 정도 예견된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사실상 오늘 흐름은 역시 뭐 어떤 그 파생 쪽에서 나온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오버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흐름대로 나오긴 했는데 원래 이제 그 지난주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흐름이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급적으로 오늘 좋았었죠. 장중에 수급이 워낙 좋았어요. 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줬고 오늘 흐름을 보면 역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심리적으로 단기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에요. 자,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본다면 코스피는 철강금속 업종 그리고 코스닥은 유통업종이 강세를 보였어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죠.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굉장히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출발해서 그대로 쭉 상승해 버렸어요.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상승했는데요. 분봉을 보면은 뭐 시종일관 그냥 강한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제약업종의 흐름이 워낙 강했었고요. 또 수급적으로 보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마감이 됐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좋지 않습니까?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수, 개인만 매도했어요. 자, 이러니까 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동안은 개인들이 조금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오히려 지수가 더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었어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코스피 매수했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은 매수했는데 지수가 더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량주 쪽이 더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여기에서 매도를 조금 더 하지 않을까, 내일 그리고 뭐 하루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지수가 소폭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외국인들도 뭐 단기적으로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이 파생 쪽에서 어떤 그 흐름, 그동안의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꺾이면 안 되는데 변수 때문에 꺾였다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파생 쪽에서는 좀 만족스러운 결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장중에 거의 뭐 8,000개 가까이 선물해서 매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초반에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고 이후에 수급적인 흐름이 그렇게 아주 좋은 상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꺾일 수도 있었는데 괜찮았어요. 그리고 옵션 쪽에서 쭉 그 외국인들 쪽에서 좀 땡겨주는 그런 흐름, 그리고 해외 증시가 강했어요. 미국 선물이 강했는데 중국 영향이 큽니다. 중국이 급등을 하면서 역시 그 어떤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됐죠. 그리고 또 오늘 밤에 미국 시장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지수에 그대로 녹아들었던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회복이 된 것이죠. 시장이 글로벌 증시가 완전히 다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과매수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상적인 모습보다는 약간 과매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흐름 자체가 이렇게 과매도가 자주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 같은 흐름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한쪽의 방향이 설정이 됐을 때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오늘은 그런 날이었었고요. 다만 이제 그 2227, 거의 뭐 2230 정도까지 갔지 않습니까? 2229.99까지 찍었으니까. 그래서 과도한 상승이 조금 나온 것 같고요. 제가 일요일에 무료 방송에서 드렸었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자, 분명히 월요일에는 급락할 것이다. 2080 터치가 가능하다. 2080 정도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런데 여기를 버텨주면은 반등이 나오면서 최소한 2170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점은 거의 그대로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웬만하면은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반등이 그대로 나왔었던 건 이상한 게 아닌데, 이제 그 생각했었던 지수보다는 약간 더 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을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직전 고점이 2277인데 사실 여기까지 빠졌을 때는 흐름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20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건 뭐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죠. 물론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는 것이죠. 중국이 조금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중국은 사실 이번 그 우한 폐렴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또 해프닝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감염된 숫자도 많은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그 숫자를 축소해서 발표를 할 수밖에 없겠죠. 정부의 어떤 그 무정부 상태라고 할까요?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그런 흐름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훨씬 더 숫자가 많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그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눌러야 돼요. 그래야지 또 경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그 상황이 하고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중국에서도 경기부양책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자금 투입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로 단기 반등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계속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그 전반적인 상황들이 어우러졌어요. 그래서 특히 해외 증시, 뭐 중국이 워낙 상승을 했죠. 그리고 사실 중국이 이게 이제 시장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크게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뭐 크게 빠졌다가 회복을 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아직도 그 직전의 저점 그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시작했을 때 수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만큼 중국이 지금
약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한참 멀었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서 그냥 쭉 빠져도 이상할 게 없는데 단기적으로 반등을 만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어쨌든 반등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사회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어떤 그 민주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 이 시장을 움직이는 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뭐 수급이 좋아서 움직인다 아니면은 뭐 호재가 있어서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죠. 특히 중국의 지금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핑계 삼아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 중요한 건 미국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다시 고점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나스닥, 다우존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가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은 다행스럽게 이제 급락해서 벗어나는 그런 수준인데요. 미국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뭐 현재 약하죠. 이게 추세적으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 고점을 절대로 못 넘어간다. 그렇게 보기엔 또 어려운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오늘 과매수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뭐 수급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또 확 바뀌는 그런 상황이 일단은 오늘까지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내일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추가 반등의 어떤 크기 이런 것들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2250선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무난히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고점을 넘어설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여기를 이렇게 뚫고 상승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뚫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이걸 어떤 그 정리라든지 매도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흐름에 있어서 역시 좀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해서 갈 가능성보다는 이제 뭐 조금 더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건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수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이사항 업종은 코스핀 철강금속이 상당히 강했었죠. 주요한 종목들이 아무래도 뭐 강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유통업종, 유통업종 하면은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장의 대장주가 강하다 그러면은 역시 업종이 상승하는 것이죠. 뭐 그런 흐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이죠. 한국조선해양,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국조선해양은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저평가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수주가 작년에 일이 탈환하고 올해도 뭐 괜찮은 흐름인데 과거처럼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부담스럽습니다.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받으면은 좀 조정 확실하게 받으면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합병 그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튀어나오면서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정 좀 제대로 받고 저점에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뭐 조금 들어가서 뭐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요. 소액 정도 들어가 가지고 좀 기다려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오늘 급등 나왔죠. 흐름이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역시 추세적으로는 계속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2017년 이후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워낙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요. 저평가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자산주지 않습니까? 뭐 조선소 땅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조선이 계속 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자는 조금 더 끌고 가서 위에서 매도해도 되겠죠. 흐름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니까. 그런데 없는 분들은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단기 흐름이 살아있어요.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 흐름이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합병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점에서 반등이 꽤 나와가지고 이게 그 반등이 나올 만큼 나왔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더라도 그냥 적당히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없는 분들은 조정을 좀 확실히 받았다 그러면은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했을 때는 한 번 정도 흐름을 봐가지고 쭉 밀리다가 저점에서 횡보하네 그랬을 경우에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하고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 때나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유료회원 매매 결과 역시 개별주 테마주 매매를 지속하고 있고요. 뭐 향후에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전망은 그렇습니다. 단기는 일단 과매수예요. 단기는 과매수인데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역시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흐름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 중국이나 미국이나 단기적으로 뭐 당장 2, 3일 내에 폭락한다든지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고, 미국이 또 강하기 때문에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소폭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물은 모멘텀 있는 종목 위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파셈은 장중에 단타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또 하방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었죠. 그런데 이제는 또 너무 단기 과도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반등하면은 하방 공략을 해서 역시 좀 끌고 가보시든가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장중에 단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이미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하방 같은 경우에는 하방 진입을 하면은 좀 밀리면은 끌고 가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역시 지수는 조금 더 반등 가능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또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면은 그에 맞춰서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내용 괜찮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6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